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성형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입술 성형입니다. 눈 성형, 코 성형, 그리고 안면 윤곽, 양악 성형, 이런 얼굴과 관련된 성형 중에 입술 성형은 흔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입술 시술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입술 필러라든지 입술 주위에 시술을 하는 게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입술 필러라든지 입술을 좀 더 크게 하는 입술 성형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가라는 것을 좀 관점을 잡고 바라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입술은 얼굴 피부 중에 살색이 아닌 유일한 피부입니다. 보통 붉은빛이 좀 나게 되죠. 그 이유는 피부 구조상 표피는 있는데 진피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드러나서 입술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 성형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코 시술을 받게 되죠. 콧등에는 코필러를 넣고 코끝에는 실을 넣어서 이런 간단한 시술을 받다가 콧등이나 코끝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 다시 필러를 맞고 시술을 받다가 계속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알고 또 비용도 계속 내야 됨을 알고 코 성형으로 하게 되죠. 근데 코 성형을 할 때 아무래도 비용을 좀 더 줄이려고 자가 코 성형을 하지 않고 인공 코 성형, 즉 실리콘이라든지 고텍스 같은 인공 물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 물질을 넣게 됨으로써 인공 물질에 대한 부작용에 의해서 염증이나 구축이 생기게 되면 그 병원이 잘 못하는가 보다 해서 다른 병원에서 인공 코 성형을 받게 되고, 그렇게 수차례 받게 되면 의사 선생님의 손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 물질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가 코 성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 코 성형을 너무 오랫동안 받다가 심하게 구축이 오거나 코필러를 받다가 코에 괴사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코에 엄청난 모양의 문제가 생겨서 코 전체를 재건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살색이기 때문에 이마에서 피부를 가져와서 코 재건 성형을 할 수가 있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지만, 입술은 입술 필러를 받다가 입술이 괴사가 된다든지 입술 성형을 받다가 입술 성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입술을 대체할 만한 조직이 우리 몸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술 성형을 받는 것 전에 입술 시술을 받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입술이란 것은 통찰적으로 보면 진피가 매우 얇고 근육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심장의 상태를 대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창백하다면 빈혈이 있는 것을 의심을 할 수 있고, 입술이 탁하다고 하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입술에 노란기가 있다면은 콜레스테롤이 혈액 중에 많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 먹었던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입술에 무엇을 바름으로써 입술 필러를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입술에 무언가 가려지게 되면 내 몸에 있는 혈액 상태, 내 몸에 있는 심장 상태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을 통찰적으로 보려고 하진 않고 대부분 예쁘게 보이게 하고 또 섹시하게 보이는 성기관과 같은 역할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끌림을 위한 그런 부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성형하고 코 성형하고 그리고 안면 윤곽 성형을 하면서 점차 시각의 끌림, 청각의 끌림, 후각의 끌림, 이런 끌림을 점점 높이게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끌림을 위해서 입술 성형이라든지 입술 시술이라든지 가슴 성형이라든지 가슴 시술과 같이 성과 관련된 입술이나 가슴 쪽으로 시술이나 성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 시술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성과 관련된 끌림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 일단 시술을 받는 고객의 마음 상태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입술은 아시다시피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곳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입술을 필러를 맞게 됨으로써 입술 주위에 있는 신경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입술 주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경의 마스킹 역할을 필러가 하기 때문에 입술에 감각이 무뎌지면서 입술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러를 잘못 맞게 되면 입술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입술에 흉터가 났었을 때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관련된 여러 성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입술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입술 시술을 받겠다는 것 자체에서 정상적인 마음 생각보다는 좀 성적인 끌림을 좀 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술에 잘못됐었을 때 일반적인 분노가 아닌 엄청난 분노가 생길 수가 있고 입술에 대한 감각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입술에 관련된 시술은 생각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만약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자기 마음이 왜 그렇게 끌림에 일어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입술 성형은 구개구순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릴 때 선천성 기형 말고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입술 시술이나 입술 성형을 받음으로써 좀 더 성형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아시고 입술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